네, 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브라이언의 경제 토크입니다.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는 이번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의 파산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어제 다뤘던 내용을 짧게 1분 요약해 드리고 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린 후에 앞으로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다른 은행들한테까지도 이 문제가 확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지금 주요 인물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짧은 요약입니다. 좀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뱅크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19년부터 21년 사이 2년 동안에 고객 예금이 62 빌리언부터 189 빌리언, 3배가 넘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은행의 실적이 좋은 거죠. 근데 은행에서 봤을 때 그 예금을 받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커스터머 디파짓은 은행에서 봤을 때는 부채입니다. 단기 부채죠. 그래서 그 자산을 이제 늘려서 이걸 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제 흔히들 하는 것이 대출을 주고 그다음에 증권을 사죠. 그래서 안전 자산을 사는데 국채를 사고 mortgage backed security를 사고 이런 건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뭐 금리는 타이밍이 안 좋았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장기 채권을 샀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냐면 금리가 계속 낮으면 상관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장기 채권은 그것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지금 연준이 굉장히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것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asset liability duration mismatch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이 liability 고객 부채, 고객 예금에 대한 부채를 단기로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하니까 그럼 단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장기 자산에 매입했다는 것이 이제 큰 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자산은 금리가 올라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은행이 발표했던 자료에 available for sale security 채권을 21 빌리언어치 팔았다 이렇게 써 있고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렇게 써 있었는데 거기서 duration이 3.6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러면 3.6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1% 금리가 올라가면 3.6% 정도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duration이 길면 길수록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먼저 많이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죠. 아직 밸런스 시트에는 이 은행은 아직도 채권이 많이 남아있어요. 처음부터 만기까지 가지고 가려는 목적으로 샀었던 held to maturity 채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손실이 엄청 날 거다라는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 은행에 출금을 하러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출금을 하러 가는데 그러면서 뱅크런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뱅크런을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파산 사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이 은행에 예치한 예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금들을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이 100% 액세스가 가능한지는 지금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100% 보증을 하겠다고 이제 신뢰를 주지 않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해서 부채까지 떠안고 이제 예금을 다 보증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액세스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월요일부터 당장 이제 FDIC라는 이제 정부 쪽 기관을 통해서 50% 정도 액세스는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50% 가능하면 뭐 직원들 급여도 주고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다른 지방 은행들은 안전할지 이제 이것이 또 다른 이슈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주식 가격 차트를 한번 볼게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3월 10일 기준으로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사실상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은행들 예를 들어서 First Republic Bank, Signature Bank 뭐 이런 은행들이 있고 또 이제 대형 은행 뭐 Bank of America, JP Morgan Chase 이런 은행들이 있겠죠. 미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있겠죠. 근데 작은 은행들은 지금 First Republic도 그렇고 Signature Bank도 그렇고 많은 이제 그 주가 하락폭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은행들이 채권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다른 은행들은 채권 포트폴리오 관리를 제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뱅크런이라는 것 자체가 전액 출금에 대한 불안감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다들 불안한데? 나도 가서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에 가거나 시그니처 뱅크 가서 다 출금을 한다고 달려오면 당장 이제 월요일부터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지방은행이랑 이제 거래를 한다 했을 때 그 은행에도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제 개런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돈 못 찾게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또 이제 이런 은행들 가가지고 다 찾겠다고 달려들면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먼저 출금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험들을 다 알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빌 액맨 같은 빌리어네어는 지금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The government has 48 hours to fix a soon to be irreversible mistake. 되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48시간이 남았다. 근데 이 트윗이 17시간 전이었으니까 한 30시간 남았다는 말이죠. 하루 남았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빨리 골든타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은행에 대한 그 신뢰를 주지 않으면 다른 은행들도 똑같이 뱅크런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입니다. 앤드류 양이라는 미국의 정치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either California or the Treasury Department should backstop Silicon Valley Bank.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아니면 그 미국의 재무부가 이것을 막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실리콘밸리 뱅크를 구제해줘야 한다. 왜냐면 안 그러면 무고한 회사들이나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은행들까지도 왜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정부가 개입해야 할 골든타임인지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에 무고한 기업들이랑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브라이언의 경제 토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